너무도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되새가기 싫어하는 이날이 갔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되새가기 싫어하는 이날이 갔어. 되새가기 싫어하는 이날이 갔어.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니.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h입니다.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h입니다.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네. 내가 미웠죠. 하지만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얘기들 좀 느낌들의 완벽한 인지글 All the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오늘도 우린 함께했지 난 또 한 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항상 난 너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너는 언제나 너의 뜻대로만 움직였지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고백은 아냐 널 사랑하는 수 있도록 너는 진실한 마음을 깊이 감추고 그냥 장난스러운 겉모습으로 날 대하지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날 대하는 너 또한 어색한 걸 난 알 수 있어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은 아냐 서로 관심을 조금씩만 가져주는 건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린 함께했지 난 또 한 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제 내게서 달아나려고 하지마 라고 YTN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또 하나 더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YTN 노조가 또 기자회견도 했는데 현 정부에서 YTN의 대주주인 한정 KDN과 한국마사이가 모두 YTN의 지분을 다 팔기로 했습니다. 그랬죠. 30% 정도 되는데 네. 사실상 이것을 사형화라고 지금 YTN에서 보고 있고요. 이 지분을 내놓는 데 있어서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즉 정부의 일정 정도 강요가 있었다. 별로 이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익이 날 지분인데도 지금 팔아서 재벌에게 YTN을 중공영 방송을 넘긴 다음에 그 재벌에게 넘어간 방송을 이용해서 좀 보수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언론 장악 외주화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YTN 네. 노조에서는. 네. 이번에 이러한 YTN 돌발 영상을 향한 비판도 사실 이러한 YTN 장악의 수순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지 작업. 그렇습니다. 이렇게 YTN이 문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부 여당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YTN 돌발 영상이 허위 조작 방송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김동인 기자 기자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용 불가한 리허설 영상 무단 송출. 네. 이거
범죄인가요? 언론 범죄인가요? 범죄라기보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약속을 어긴 예, 가까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허위, 조작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네. 허위라는 것은 그런 없는 사실이었냐?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찍혀있는 사실은 사실 없는 사실은 아니죠. 네. 조작이냐, 편집을 교묘하게 아예 맥락이 완전히 잘못되게 편집을 했느냐. 네. 사실 허위다 조작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영상을 사용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민사적인 사안에 가까운 약속 일인 위반, 거죠. 계약 위반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봉호 연구원. 네. 결국 그러면 핵심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거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리허설 영상 사용 불가한데 무단으로 썼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자들끼리의 일종의 자율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영상을 12개 방송사가 찍어가지고 공유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기자단이 코리아 풀이라는 기자단인데 네. 거기서 자체적인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에 대해서 앞으로 이 풀에서 찍는 영상은 한 달간 사용할 수 없다. YTN. 네. YTN 이것도 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 부서장이 녹화팀에서 영상을 받아서 돌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네. 이 리허설 영상을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고. 하지만 모르는 것도 부서장으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YTN은 내부 징계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리허설 영상 무단 사용에 대해서 뭐 풀단에서도 코리아 풀단 여기서도 자체 징계가 내려졌다. 또 YTN에서도 징계가 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봉호 연구원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들은 언론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도인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허위 조작 불법 범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그 리허설 영상을 무단으로 썼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민사에 가까우니까요. 그것보다는 YTN 보도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국민과의 대화가 이 리허설을 하고 비교해 보면은 리허설 때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전 각본이 있었다. 이게 생중계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것이다. 생중계로 이런 취지이고 그렇다 보니까 YTN이 이제 마치 허위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요. 역대 대통령들 다 이런 비슷한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도 이 생중계로 한 적이 몇 번씩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는 각본이 없다 그랬고요. 언론 보도에서는 각본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비판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럼 우리가 다 범죄라고 했느냐? 아하. 그렇지가 않고 또 이번에 YTN 돌발 영상하고 무관하게 이 국민과의 대화를 보신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방송국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기획했다 그러고 또 이 국민 패널 100명도 보면은 공개 모집한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섭외해서 출연시켰습니다. 아하. 또 질문도 보면은 정책 관련된 질문들 보면은 주 52시간제로 좀 늘려달라 노동시간을 화물연대 파업이 이기적이다 강성노조 문제가 많다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을 보면 이거 너무 정책 기조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좀 맞아 들어가는 질문들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사실 돌발 영상을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했다고 범죄라고 해버리면 정부 여당 스스로 조금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네, 6729번님 들으시다가요. 핵심은 빗겨나고 결국 주변만 문제가 되네요.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가 짜여진 것이냐 아니냐 그게 소통의 좋은 방법이냐 이런 게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핵심은 그거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라 이 국민께 감동 드리려고 했는데 왜 YTN이 이상한 걸 내보내서 왜 우리의 의도를 이렇게 폄훼하고 그렇죠, 노력들을 사실 잔치상을 왜 엎었냐. 잔치상 왜 엎었냐 그렇죠. 예, 그거 같습니다. 잔치상 왜 엎으셨어요?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평택의 비전을 여는 눈부신 변화가 시작되는 곳. 안중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빠른 광역교통망, 평택의 거대한 비전을 넘어선 1571세대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평택 화양지구 첫 자리, 그 위에 힐스테이트. 12월 오픈 예정 1855-1571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현대엔지니어링.
야 경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이번엔 진짜 부럽지가 않아. 사실 매일 하는 네가 부러웠거든. 배 아팠거든. 근데 싱글벙글쇼 와서 신지가 하나하나 챙겨주니까 이젠 진짜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평일 오후 12시 20분, 주말 12시 10분. 이젠 서경석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쇼.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마님 도령망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공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뿐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켤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욕바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새로움을 채우다 MBC에서 취재기자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BC 채용 홈페이지 recruit.mbc.co.kr 또는 검색창에 MBC 채용을 검색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취재기자 경력사원 모집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날씨와 교통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네, 오후 들어 잠시 소강 상태에 보였던 눈이 퇴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밤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수도권과 전북 동북, 충북에 1에서 3cm 안팎이 더 내리겠고 충남과 경상 서부에도 눈발 날리는 게 있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비교적 따뜻한 편이었지만 오늘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때문에 오늘 내린 눈이나 비가 얼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 출근길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아주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경기 남서부와 경상 서부 내륙도 모레까지는 계속 눈 내리겠는데요. 금요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지에 10에서 25cm, 충남 내륙과 충북, 제주 평지에 5에서 15cm, 경상 서부와 전남 남해안에 3에서 10cm로 매우 많은 눈 예보되어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차량 점검, 눈길 운전 모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4도, 대구 영하 4도로 뚝 떨어지고 금요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연민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주의 말말말 김동현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것입니까? 6개월 만에 고속 승진.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국장이 네. 지난 6월에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어제 또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근데 김순호 국장이 경찰국장에 임명될 때부터 소위 말하는 프락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을 할 때 동료들을 밀고 했다는 의혹인데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어제자 MBC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김 국장이 승진한 배경에는 이법성과 경찰 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든 경찰국과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의 노동운동 시절 동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탄압의 전력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승진시킨다는 것은 다들 황당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노가 심해져.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부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수사기관이잖아요. 이 정부에도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경찰에서 치안 정감이라면
경찰청장, 치안총관 바로 밑에 자리는 2인자, 아주 높은 자리죠. 굉장히 빠른 승진인데 그런데 곧바로 또 영전이 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이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고요. 예. 그 다음 달에 바로 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위도 올라가고 직급도 굉장히 빨리 영전도 하고 승진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어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으니까 이게 이례적인 고속 승진이다. 어떻게 보세요? 경찰에 몸 담으셨던 PD께서는 이런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6개월 만에 승진이 이례적이다. 네, 이례적인 이례적이 있죠. 이례적인 건 맞고요. 물론 이제 발탁 승진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긴 하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관행 등을 비춰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높은 자리라서 경찰 내 7명밖에 없다 그러고요. 예.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바로 뽑히는 자리라고도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자체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게 정부 조직법 개정도 안 하고 대통령령으로 좀 우회하는 바람에 여전히 위헌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네. 야당은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예산안 통과 합의도 지금 여당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지금 뿌락치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 그 블라인드 게시판에서도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이 기조를 보면 우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면 무슨 문제가 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2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곧바로 김순호 국장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영전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뭐 경기 남부청장, 네. 뭐 경찰 대학장 이런 자리들에 한 자리씩 가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 7명 중에서 지금 2명 정도는 교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김순호 국장의 프락치 의혹 강하게 주장을 하고 분노를 좀 표출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김순호 국장 본인도 스스로가 녹화 공작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시절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대 안에서 녹화 사업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미 군 복무 시절에 학생운동 같이 하던 학생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보안사에 넘겼다는 정황이 나왔고 또 이제 제대 후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인천 부천 민주 노동장이죠. 그렇죠. 잠적을 했는데 그 직후 이제 동료들이 다 구속되고 본인은 특채가 됐습니다. 이런 의혹인데 이 때문에 지난 11월 8일에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가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요청을 했는데 곧바로 김순호 국장이 나도 그 당시 군사정부의 녹화사업의 피해자다. 왜냐하면 강제징집돼서 그런 강요를 받았으니까 라고 같이 진실규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가 11월 29일에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일단 진상규명을 할 텐데 현재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지만 현재 신임 김광동 위원장이 진실과 화해 위원장이 사실 이런 국가폭력이나 독재 시절의 민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런 발언 많이 했죠. 그래서 김순호 국장의 피해 사실만 확인하는 식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 지난 6개월 동안 김순호 국장이 승진할 만큼 어떤 일을 했는가? 기억이 전혀 안 나서 그 부분도 조금 경찰 내부에서는 문제제기가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죠.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이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방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00일이 지났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곧 중대 발표를 한다 하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 두 나라는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요?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기창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기창 전 대사입니다. 네, 대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0개월이나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 작전을 한다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초기에 많은 분들의 관측은 우크라이나가 쉽게 패배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지금 흐름 대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특별 군사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를 3, 4일 만에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3주에서 4주 만에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러시아군의 기밀 문서를 통해 이제 밝혀진 내용이고요. 금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기와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했고, 그리고 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8월 말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등 나토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고성능, 고정밀 무기를 활용해서 이제 반격에 나섰고요. 그 결과로 이제 잃어버린 영토의 절반 이상을 수복했고,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서 철수하는 그런 굴욕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크라이나군이 우세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이제 양측간 큰 성과가 없이 소모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네츠크 주의 바흐무트 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포격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양측 간 모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민간인들 피해가 정말 참담하고 우려가 많이 되던데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중대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 발표라는 것이 전쟁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대사님은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언론 보도대로 만약 그 푸틴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중대 발표 시기가 이번 주 월요일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방문 직후라는 점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동 군사 작전 개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는 러시아가 대규모의 추가 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 9월 11일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만약 총 동원령을 내린다면 그것은 특별 군사 작전을 종료하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셋째는 그 러시아의 경제 체제를 전시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군대에 대한 그 보급 문제가 항상 그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러시아의 경제 체제를 전시 체제로 개편하면 보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발표해도 전쟁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니 사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요. 벨라루스는 러시아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벨라루스 측에서 과연 함께 군사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간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군의 참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기긴 했지만 그때 당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많이 있어서 대규모 군중 시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처럼 국내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군도 전쟁에 참여하지를 원치 않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사실상의 동맹국이고 재정적으로나 에너지 측면에서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 전쟁 참여를 강력히 압박한다면은 벨라루스가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서방의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방문과 같은 이런 행보가 우크라이나 군으로 하여금 동부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들을 빼내서 수도 키이우로 재배치하게 만들어서 동부 지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기만 전술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동격서군요.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전쟁 발발 이후 한 번도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날 예정이고요. 어떻습니까? 이 방문을 통해서 추가 군사 지원 얻어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일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 의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해왔고 또 몇 주에 한 번씩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서로 긴밀한 접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일 이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440억 불 추가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8일 미국 의회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상원은 수성했지만 하원은 공화당에 빼앗겼습니다. 그랬죠. 네, 하원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데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미국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 선출된 하원 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1월에 시작되는데요. 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도 하고 공화당 지도부들과의 또 면담을 통해서 공화당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네, 대사님,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면 겨울 평화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직접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정부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할 때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난 11월 이제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축소하는 것은 사실 매우 이제 어려운 일이므로 우크라이나가 우세하고 러시아가 약한 현 시점이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이제 미 행정부의 속내를 보인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겨울 평화 협상을 하라고 제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완전한 수복과 러시아의 전쟁 배상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그 조건은 사실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타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으로요, 전 세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히 이 전쟁 때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석유값 다 인상돼서 어려움 겪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전쟁 언제쯤 어떻게 끝날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 전쟁이 끝나려면 우크라이나의 성전으로 규결이 되든지 아니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어서 양국이 모두 지친 상태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세해지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을 계속하는 한 끝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에 종전 가능성이 오히려 낮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겨울이 지난 후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에 러시아의 패전이 확실해지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사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지배층에서 다른 엘리트가 푸틴 대통령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이 러시아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평화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만약 내년에도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그 후내년,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 대신 다른 엘리트가 집권하게 된다면 이제 그는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그만 종전해야 되겠다는 아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였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도와줘요, 형님! 이상한 옷에 웃음 먹지 나는 엉뚱하지만 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 오케이! 금융그룹 겨울 뉴욕 어때 LA 어때 시카고 어때
도쿄 하와이 어때 시애틀 어때 라스베이거스 어때 미국 갈때 여기 어때 여행 갈 때 여기 어때 기사님이 좋아하는 우티 택시 우티 배차가 자유로운 우티 택시 우티 기사님들 부자 되는 우티 택시 가맹 수수료 제로, 호출료 100% 지급. 검색창에 우티 기사 모집을 검색하세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맹택시 운행권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내 걱정 덜어준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 너 천연 맞니? 천연 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양희은의 저는 비타민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삼성증권 기본 매너 캠페인. 차선 바꿀 땐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이 기본. 퇴직연금은 디폴트 옵션을 켜는 것이 기본. 삼성증권 디폴트 옵션 켜기만 하면 알아서 굴려주니까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터. 1907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병을 최초로 발견하다. 2022년 피플바이오 알츠온 진단을 돕는 기술을 발견하다. 당신의 혈액으로부터 알츠하이머를 보는 새로운 시각. 알츠온. 알츠온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돕는 의료기기입니다. 광고심은 필. 억울하고 참담한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서 이해득실 계산하고 폐륜적인 언행을 마구 내뱉는 사람들. 이들의 존재는 국가, 사회, 법과 교육과 문화체계 전반의 역할과 의미를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악마와 괴물들을 키워내기 위해 힘들고 어려움 참아내며 일하고 양보하고 세금 내고 국가에 순응하며 산 것인가?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는데 한 명 한 명 너무도 소중한 우리 생명,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김창완과 아이유가 부르는 너의 의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더 높이 뉴스 아이킥 하세요.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2.4. 2020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2.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 양식장과 어항 속의 수산물이 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어업 종사자들이 히터봉이라는 도구로 수온을 조절합니다. 뜨거운 열이 나와서 물속에 담가두면 수온이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화재 사고죠. 히터봉을 너무 오래 켜두면 물이 다 증발되고 수조까지 타버려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를 유발하는 히터봉, 수조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이동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다만 수도권 곳곳에 눈발이나 진눈깨비 다시 시작된 곳이 있어서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로 시작하는 등 오늘 밤